네, 안녕하세요. 언더스탠룸의 루틴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가속도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하니까 참 문제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뭐 더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도르의 문제인데 지난번과 좀 다르게 두 개의 물체가 연결돼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한 상자만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죠. 네, 한 상자의 문제. 한 상자는 책상 위에 있고 한 상자는 옆으로 떨어지고 있고 당연히 이 비가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겠죠. 이때 힘의 관계를 분석하라. 네, 이것도 뭐 까다로운 것 같지만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서도 이제 힘이 처음에 두 군데서 작용하는지 아니면 한 군데서 작용하는지 처음에 몇 군데서 작용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지금 땅 위에 펼쳐놓고 보면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자, 펼쳐놓고 보면 자, 우선은 네, 이거 AB 상자 기록이 잘못돼서 제가 잠깐 수정을 했고요. 자, 이 힘의 관계를 모든 힘들을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A 물체는 누가 봐도 알죠. 예,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래로 누군가 당기겠죠. 바로 지구의 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상자에게도 작용하는 힘이 있나 보려고 했더니 반대쪽으로 혹시나 이쪽은 뭐 끌려가는 거니까요. 그건 나중에 분석하고요. 이쪽으로 혹시 반대로 당긴 힘이 있나 봤더니 없죠? 이건 지구 영향을 안 받잖아요. 책상 때문에. 그쵸? 중력을 안 받고 옆으로 이 실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비상자는 작용하고 있는 힘이 현재는 바로 처음부터 주어진 힘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힘 하나니까 요 힘 하나만 가지고 중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힘은 바로 중력이죠. 지구는 현재 둘 다 연결돼 있지만 지구 입장에서는 지금 A 상자만 아래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쵸? B 상자는 지금 못 당기고 있어요. 책상 때문에. 그래서 A 상자만 당기고 있다 고려하시고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mg에서 30N이 되는 겁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중력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얘만 당긴 겁니다. 그쵸? 여기 30N, 3kg짜리 물체가 있으니까 말이죠.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결국 뭐 힘의 합력 뭐 하나니까 이 구한 힘 하나가 여러 힘, 지금 현재 주어진 힘의 합력과 동일하죠. 그래서 힘의 합력을 표현해도 오른쪽으로 30N 발생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저번과 똑같이 실로 연결됐으니까 이제 두 상자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지구가 A 상자만 당긴 거지만 실에 연결했기 때문에 결국 지구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두 상자를 동시에 30N으로 당긴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50N으로 당긴 게 아닙니다. 나는 지구 입장에서는 30N으로 당겼을 뿐인데 실에 연결된 비상자가 그냥 따라오는 것 뿐이죠. 그래서 B를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고 중력을 계산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30N 5kg이면 가속도 계산하면요 6이 나옵니다. 그쵸? n분의 f 공식.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다시 분리를 해서 보면 두 개의 상자가 하필 실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30N을 가지고 가속도의 6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힘을 분배해야지만 가속도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푸마 공식에 대입을 하면 B상자는 6이 12, 12N 오른쪽 힘으로 발생하고 R자 힘이 A상자는 18N의 힘이 오른쪽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힘의 합이 30N 오른쪽으로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R자 힘은 이렇게 분배가 됐고요. 자, 분배가 됐으면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를 다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A 상자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힘이 표시된
쪽부터 하는 게 좋죠. 저번 영상에서는 비상자도 연결돼 있어서 가까운 데부터 그냥 한 거고요. 자, 30N 이 화살표를 문장으로 표시하면 누군가가 A를 오른쪽으로 당긴 겁니다. 오른쪽에 당긴 거. 이거 처음 그림 아시겠지만 지구가 당긴 거죠. 결국 지구가 A를 당긴 거 되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을 문장으로 표시하면 A가 지구를 반대로 30N 당긴 겁니다. 지구를 이라고 했으니까 지구한테 화살표를 그려야겠지만 지구가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A상자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30N인데 R자임이 오른쪽으로 18N이 되려면 왼쪽으로 당연히 몇 뉴턴? 네, 10N의 힘이 반대로 작용해야 R자임이 18N이 되는 겁니다. 이 화살표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A를 왼쪽으로 당긴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물체는 실밖에 없으니까 이 당긴 주인공은 바로 실이 되고요.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 관계를 표현하면 반대로 쓰면 되죠. A가 실을 오른쪽으로 10이 당긴 것만큼 됩니다. A가 실을 이라고 했으니까 실한테 12N을 표현하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비상자부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상자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12N R자임이 발생하는데 지금 왼쪽으로 당기는 거 있나요? 당기는 거?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책상에 있는 물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2N 하나의 힘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왼쪽에도 그려서 두 힘의 합력을 가지고 12N을 계산하고 싶었겠지만 왼쪽으로는 어떠한 힘도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림에 있었으니까, 책상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결국 오른쪽으로 12N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화살표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B를 오른쪽으로 당긴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 물음표부터 알아내야겠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실밖에 없으니까 실이 B를 당기게 된 거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을 찾으면 잘못됐네요. 네, 고쳤습니다. 자, 반작용은 B가 실을 왼쪽으로 당기게 되죠. 이거를 그림에 표시하면 실을 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실한테 12를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힘들의 R자임, 작용, 반작용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분석할 때 뭐 어떻게든 분석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원래 그림이 이게 아니니까 원래의 상황에 힘을 다시 분석해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실이 뭐 A 상자를 당긴 힘, 뭐 B가 실을 당긴 힘, 뭐 어떻게 말이 문장이 나와도 분석할 수 있고, 뭐 이 A 상자의 R자임을 분석하려면 뭐 지금 봤지만 30 R자임은 지금 아래쪽 힘이 더 세죠. 30N에서 12N 빼면 되죠. 그럼 R자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R자임이 30에서 12 빼면 18N. 아까랑 동일하죠.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해석해 볼게요. 숫자로 표현하지 말고. 자, R자임을 구하려면 중력의 힘에서 실의 장력의 힘을 빼면 A 상자의 R자임이 나온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쓰나 그거를 문장으로 바꾸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숫자 문제가 아니고 뭐 알파 기호로 표현해서 내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던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가속도와 관련된 문제 풀이가 다 끝났습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물리학을 요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10%라도 아니 10% 바라지도 않아요. 5%만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